예전에는 밥, 그것도 흰 쌀밥을 무야 밥 무은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요새는 먹을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쌀밥보다는 다른 걸로 한 끼 때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쌀 가격이 폭락했다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책은 없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남욱 곡물관측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남욱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7월 5일 산지 쌀 가격은 20kg 기준 한 45,000원으로 전년보다는 약 20% 낮은 수준이지만, 워낙 지난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평년 가격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도 약 3%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쌀 시장에는 역계절 진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 역계절 진폭이란 그 수확기에 샀던 가격보다 수확기 이후 판매하는 가격이 낮아질 때를 좀 의미하는데요. 네. 현재 가격은 뭐 수확기 가격보다 한 16%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아니 그럼 지금 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쌀 가격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국내 농산물 가격 대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양파, 감자, 그리고 배추를 보면 전년보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네. 이는 뭐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보기보다는 뭐 올 상반기 잘 아시겠지만 그 전국적으로 상당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작황 부진이 뭐 생산과 공급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쌀 가격도 당일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예상 수요를 초과한 27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했는데도 소비 부진 등으로 재고가 산지에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요. 이렇게 쌓인 재고를 이제 팔 수 있는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현재와 같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는 쌀이 워낙 부족했던 시기라 현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뭐 네. 해석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평년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정부 격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6월 말 재고는 평년보다 40%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재고가 많기도 하고 쌀값이 많이 폭락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3차 시장 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들어 세 번째 쌀 시장 격리를 단행하였는데요. 다만 두 번째 격리까지는 초과 생산분만큼만을 시장에서 걷어낸 것이라고 본다면 근본 7월 1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시장 격리는 저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본 플러스 알파 격리 규모는 한 10만 톤 수준이고요. 이걸 왜 시행했냐면 현재 전국의 쌀 산지업체 곳간에 쌀이 많습니다. 만약 이 곳간이 제때 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수확기에 농가가 벼를 원활하게 산지에 판매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럴 경우 벼 유통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확기 벼 거래 원활 목적으로 추가 격리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격리로 가격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은 뭐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최저가로 쌀을 매입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 과거에도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매입할 때 이러한 경매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도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격리에도 여전히 뭐 시장에 쌀이 많다라는 인식이 뭐 시장에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보통 과거 통계를 보면 정부의 격리 발표가 있고 난 후 쌀값은 뭐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근본 7월 5일자 가격은 전순기보다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상만 보더라도 여전히 뭐 시장에 재고가 많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던 이야기도 있던데 이 양곡관리법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뭐 간단하게 양곡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당의 수요를 초과한 물량이 총 생산량의 3% 많거나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금년에 쌀이 400만 톤이 생산이 되었고 12만 톤이 총 생산량의 3%가 되는데요. 이 12만 톤이 수요를 초과한 물량보다 많을 경우 정부가 뭐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평년 가격보다 뭐 5% 이상 가격이 낮아질 때도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뭐 양국관리법, 즉 수급 안정 대책 관련 주요 골자는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쌀 소비량이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추후에 가격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 가격은 뭐 부동산이나 뭐 가상화폐라고 하죠. 뭐 이런 거와 같이 갑작스러운 호재나 악재로 인해 실시간 뭐 급등 급락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비교하자면 삼성전자 주식과 같은 좀 묵직한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 번의 추세 전환이 어렵지 추세가 전환되고 나면 쉽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쌀은 2021년산입니다. 지난해 정식해서 수확된 쌀이 현재까지 우리 식탁에 유통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결과적으로 2021년산 쌀의 가격 급등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도요. 뭐 추가적인 정부의 시장 격리에도 여전히 산지 재고가 많고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뭐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이 급등 가능성이 낮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만 물론 아예 오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햅쌀 작황 올해 10월에 수확되는 쌀이라고 보는데요. 이 쌀이 가뭄이나 태풍 피해로 급작스럽게 생육이 나빠져 뭐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또 추가적인 격리를 시행하여 가용된 물량을 뭐 시장 내에서 걷어내 준다거나 뭐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면 저희가 생각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현 상황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한마디로 가장 큰 쌀값이 떨어진 원인을 이제 정리를 하면 재고가 너무 많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지. 네네. 우리가 쌀 소비량을 좀 늘리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들 뭐 아침밥 먹자, 뭐 빵 대신 쌀 먹자, 뭐 등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처럼 뭐 이런 애국심이 호소하거나 막연히 아침밥을 먹자는 캠페인으로 쌀 소비를 증대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요, 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한 뭐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뭐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뭐 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학교 급식으로도 쌀밥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단계적으로 뭐 쌀 수요를 늘릴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뭐 일본의 쌀 소비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쌀 중심의 균형 잡힌 한국형 식문화의 뭐 이로움을 과학적 근거를 좀 바탕으로 가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여주고요. 요즘에 또 뭐 쌀 가공식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잘 캐치해서 가공식품이 시중에 뭐 개발 보급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사실은 쌀 참 맛있기는 맛있는데 마치 살찌는 주범인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영양학적 면을 부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걸 또 어떤 조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변화하면 뭐 살찌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좀 개발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치? 네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생산량이 10%가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수확기 평균 가격은 1% 하락에 그쳤는데요. 이는 뭐 수급 상황과 맞지 않게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오히려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점이 역계절 진폭을 좀 더 확대시켰지 않냐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벼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평년 수준의 작황이 될 경우에 올해도 공급 가입 가능성이 높은데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 가격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쌀 산업 주체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을 만들기 좀 어렵겠지만 2021년산과 같은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뭐 상호 간의 양보와 공조가 무엇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아,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오늘 아침에 또 아침밥 따끈따끈하게 지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아침을 많이 안 먹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쌀 소비, 뭐 아까 또 애국심에만 호소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까 또 애국심에도 한번 호소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내일부터 저도 아침밥 먹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남욱 곡물관측 팀장이었습니다.